드디어 2014 프로야구가 개막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가 새롭게 태어남과 동시에 열리는 첫 경기인 만큼 그 의미가 남다른데요. 꿈의 구장으로 불리는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 그 뜨거운 함성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4 프로야구 시즌이 돌아왔다. 잘 보인대. 최대한 가까운 쪽으로 해주십시오. 더 이상의 부진은 없다. 10번의 우승을 일궈낸 저력의 명문 구단으로 부활을 꿈꾸는 호랑이 군단의 포효. 저희가 한 10대 0으로 이길 것 같습니다. 기아 화이팅! 기아 화이팅! 기아 화이팅! 많은 이들의 관심과 기대 속에 펼쳐진 2014 광주 프로야구 개막전. 그 뜨거운 열기 속으로 떠나보자. 지난 3월 28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 기아 타이거즈 전사들이 모였다. 2014 시즌 무사고와 우승을 기원하기 위해서인데 우리 선수들 모두 부상 없이 한 시즌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기원제를 올리게 됐고요. 그리고 특히나 올해는 새 구장에서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어떤 기원하는 그런 기원제입니다. 예, 지금부터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 무사 안녕 기원제 의식 행사를 거행해 올리겠습니다. 팀 내 주축 선수였던 이용규, 윤성민마저 떠나보내고 믿었던 유망주들의 부진과 선수들의 연이은 부상은 지난 시즌 내내 기아 타이거즈의 발목을 잡았던 게 사실. 2년 전속 4강 진출에 실패한 아픈 기억을 가진 기아로서는 올해 특히 개막 마지막 해를 받는 선동열 감독의 부담감이 더욱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지신명이시여 광주 야구장에서 행하는 모든 경기가 운동 선수에게는 부상 없이 자기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응원하는 우리 시민들에게는 쌓였던 모든 시름을 다 잊고 삶을 재충전하여 의욕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위덕을 베풀어 헤아려 주시옵소서. 부상 없이 우승까지 가길 바라는 건 선수들 역시 마찬가지. 눈높이까지 올렸다가 김선빈 선수를 비롯해 지난해 부상으로 고생했던 선수들의 절을 울리는 모습에서 간절함이 엿보인다. 그래서일까? 복돈들이 아주 두둑히 쌓이고 막걸리를 한 사발 받아들고 자기 포지션을 향해 가는 이보모 선수. 간절한 마음으로 곳곳에 술을 뿌린다. 김선빈 선수는 막걸리를 어디로 들고 가는 걸까? 제일 중요한데 뿌려야지. 각 포지션별로 각 위치에서 이제 마음을 담아서 보낸 부분이죠. 드디어 2014 프로야구 광주 개막전이 열리는 날, 많은 관중들이 경기장을 찾았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그리고 다정한 연인들까지 겨우내 이 순간만을 기다려온 많은 야구 팬들이 매표소로 몰려들었다. 일루 쪽이요? 왼로. 일로 쪽? 잘 보인대. 두 사람. 최대한 가까운 쪽으로 해주십시오. K9이요? 어디로 드나요? 아무나 줘요. 아무 드나요? 구경 한번 와봤어요. 야구 관람의 또 다른 재미, 먹거리. 길게 늘어선 가판대가 끝이 없다. 쫄깃한 오징어에 번데기, 쥐포, 고등이에 족발까지. 통닭 사세요. 통닭. 아, 우리 기아 타이거즈 올해 꼭 우승하시고 외국 선수들 많이 들어오시고 21승 승을 기원합니다. 양도시장 통닭 맛있게 드세요. 화이팅! 뭐 드릴까요? 예, 감사합니다. 뭐 사신 거예요? 네? 뭐예요? 치킨하고 맥주요. 오, 좋죠. 네. 오늘 어떨 것 같아요, 경기? 오늘 기아가 이기죠. 네. 기아 화이팅!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 새로운 명당이 떴다. 벤치에 잔디로 꾸며진 외야석은 가족 단위 관람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어디서 오셨어요? 오비 맥주요. 오비 맥주. 단체로 오신 거예요? 구경하러 오신 거예요? 아니요, 저희 브랜드 홍보 활동 나왔습니다. 홍보 활동. 네네. 예, 야구도 보고 홍보 활동도 하고요. 오비! 화이팅! 기아
경기장 한켠에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선 줄이 보인다. 특별한 선물이라도 받는 것일까? 아하! 걸그룹 스피카와 기아 선수들이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는군요. 기아 타이거즈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스피카와 기아 선수들의 야구장을 찾은 팬들에게 자신들의 사인을 정성껏 해주었다. 기아 선수하고 연예인한테 맞아서 참 기분 좋고요. 또 제가 올해 좀 소원하는 거 있는데 소원 같은 거 있는데 소원 말해주니까 이거 꼭 합격하라고 합격하라고 하셔가지고 기분 좋아서 그랬습니다. 어떤 소원을? 아 시험이요 시험. 네? 아 경찰 공무원. 여기 이렇게 써져 있고요. 그리고 고영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지원이에요? 와우, 큰일났다. 너무 날씨도 너무 좋고 오늘 예감도 너무 좋아요. 신나요. 기아를 잘 당연히 모르진 않지만 제가 야구에 대해서 그렇게 막 많이 유식하게 알고 있지는 몰랐는데 이번에 홍보대사 돼서 이제 많이 공부를 하고 더 많이 관심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 무조건 기아가 이기겠죠? 기아 화이팅! 이분들은 창원에서 날아온 NC 다이노스 팬들인 모양. 70여 명의 회원들이 모두 참여했다는데 창원에서 왔습니다. 창원에서 NC 응원하러 오신 거예요? 당연하죠. 모르겠습니다. NC 다이노스. 이렇게 항상 멀리 이렇게 원정 응원을 다니세요? 예, 잠실, 인천 다 다닙니다. 저희들. 경기장 어떻습니까? 좋죠, 당연히. 최근에 개장한 경기장인데 제가 시범 경기 때도 와봤습니다. 저희 단체 간전 때문에 참 많이 부러웠고 우리 이제 NC 홍구장 마산 야구장도 이런 식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부름이 많이 있죠. 예상은 3대1 NC 승입니다. 선발 맞대결인데 작년 방해율 3위 이재학 올해 저 기아에는 양현종이 선발 투수로 나와 있는데 아마 박빙의 선불을 할 것 같습니다. 투수전 기대됩니다. 새 안방에서 치르는 역사적인 첫 경기. 시민들의 열기는 뜨거웠다. 오늘 어떨 것 같아요 경기? 재밌을 것 같아요. 이길 것 같지? 어떨 것 같아? 누가 이길 것 같아? 기아. 왜? 기아 응원하러 왔으니까. 너무 이번에 기아가 이길 것 같아요. 이걸 지어놓은 계기로 해서. 기아 타이거즈 새 구장에서 좋은 성적, 선수도 다치지 말고 한 시즌 잘 플레이해가지고 좋은 성적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애기들이랑 사실 놀러 갈 때가 많지 않은데 이 야구장이 가족 단위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화이팅! 기아 화이팅! 새 역사가 열린 그라운드에 한바탕 축제가 열렸다. 이날 챔피언스 필드에는 2만 2천여 명의 관중이 입장해 매진 사례를 기록하며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었다. 기아의 개막전 프로그램은 스피카의 율동으로부터 시작되고 프로야구 사상 처음으로 마련된 그라운드 뮤지컬은 축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이어 펼쳐진 가수 인순이의 공연 등 식전 행사가 끝나고 양팀 선수들의 소개를 시작으로 한 공식 행사가 시작됐다. 전국의 소개 명품장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 공식 개막을 축하합니다. 오늘의 시구 주인공은 챔피언스 필드의 시공에 가장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한 김유리 씨. 챔피언스 필드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이나 시구 동작도 아주 멋져 보인다. 챔피언스 필드 개장하고 첫 시구자가 됐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매우 기분이 좀 오묘한 것 같아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엄청 긴장했는데 막상 던지는 건 몇 초 안 되니까 기분이 오묘한 거예요. 제가 던진 건지 안 던진 건지 모르겠어요. 야구 팬들한테는 시구가 일생의 꿈인데 저는 우연치 않게 이런 기회를 얻어가지고 던진 거니까 아무래도 기억에 남겠죠. 처음에는 이제 흙부터 다지기 시작하니까 그거 보면서 언제쯤 지어질까 이랬는데 딱 지어지고 난 거 보니까 진짜 너무 좋았어요. 진짜 이제 더 이상 선수들도 안 다쳐도 되고 좋은 이제 관객들도 좋은 환경 안에서 이제 야구를 즐길 수 있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진짜. 그럼 우리 팬으로서
네, 앞으로 기아에 대한 바람이 있으시다. 그냥 요즘 솔직히 말해서 기아 성적이 많이 안 좋잖아요. 시즌 시작하면은. 근데 새 구장도 얻었고 이제 새로운 선수들도 많이 들어왔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다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좀 즐겁게 야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안 다치고. 기아 화이팅! 해는 뉘엿뉘엿 서산에 지고 챔피언스 필드 역사는 이제 막 시작된다. 제가 야구장에서 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새로운 구장에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요. 앞으로 기아가 승승장구해서 꼭 오늘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아 화이팅! 새 안방에서 치르는 역사적인 첫 경기. 팬들도 신나고 응원하는 치어리더들도 신났다. 응원하느라 정신없는 사람들. 그러나 금강산도 19경이라 했던가? 경기는 뒤전이고 일단 먹기 바쁘다. 먹기 바빠. 초반 시작이 약간 불안해 보이는데 그러나 아직 실망은 금물. 챔피언스 필드 마운드에 최초의 투수로 이름을 남기게 된 광주의 아들 양현종은 침착한 투구로 팬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모습이다. 열혈 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을 보니 벌써부터 기아의 승리가 보이는 듯. 팬들의 열렬한 응원 때문이었을까? 이날 기아는 NC 다이노스를 제물로 귀중한 첫 승을 올렸다. 시즌이 와서 네. 여기 보니까 좀 눈에 띄게 응원을 열심히 해요. 네. 어떠세요? 오래 기다렸는데 그래도 이제 개막식도 되고 마음도 이제 설레이고 굉장히 기분 좋아요. 오늘 너무 신나고. 야구 시즌 오면 늘 바랬던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기아 타이거즈 팬이면 당연히 바라는 게 우리 선수들이 부상 없이 우리 좋은 성적을 내는 걸 많이 바랄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바라자면 팀이 이제 이탈한 선수들 있잖아요. FA 때문에. 근데 좀 분위기 좋게 해가지고 올해는 더 단단한 기아 타이거즈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아 타이거즈 화이팅! 선수들의 멋진 수비와 공격 그리고 투수들의 좋은 피칭 덕분에 비로소 승리할 수 있었던 기아. 10번의 우승을 거머쥔 야구 명문 구단 기아 타이거즈. 절치부심 호남 야구의 자존심을 회복할 준비는 모두 끝났다. 무사 안녕과 2014 시즌 우승을 위하여 포효하라 기아 타이거즈. 가자 V11.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펼쳐나갈 새로운 역사들을 기대해본다.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광주를 빛내고자 문화사업에 뛰어든 젊은 청년이 있습니다. 바로 스토리박스 강수훈 대표인데요. 청년들을 위한 강연 기획은 물론 그들과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의 열정을 만나봅니다. 청춘들을 위한 문화를 만들고자 오로지 앞만 보고 달리는 오늘의 주인공. 누구나 갖고 있는 각자의 스토리를 공유하며 꿈과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재미와 감동이 함께하는 강수훈 대표와의 특별한 만남. 지금 시작합니다.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 우산을 쓴 사람들이 하나둘 기차 안으로 모였습니다.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그들이 사는 이야기라고요. 광주 재능기부센터하고 광주 드림하고 협업으로 진행을 하는 강연 컨텐츠가 있는데요. 그걸 기획해서 오늘 행사하는 날입니다. 여행 사진 맛집의 사진의 100이에요. 오늘 그들이 사는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마케팅 전문가 신용호 대표. 현재 블로그 마케팅에 대한 강연이 한창인데요.
몇 개를 하다 보면 마케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강연을 들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근데 그 만났던 사람들 중에는 기존의 방식대로 쭉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뭔가 자기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삶을 개척하고 설계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배운 점이 많았고 이러한 것들이 주변에 많이 전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들이 사는 이야기, 그 사이 프로젝트를 매월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것도 있으신가요? 뭐 기본적으로 뭐 사진을 10장 이상, 뭐 15장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 동영상을 첨부해서 집어넣어라. 네. 뭐 저는 그렇게 배웠었거든요. 그러니까 블로거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이게 있어요. 블로거들이 한 10명이 우리가 뭐 해주겠다 하고 딱 와가지고 그러면 연관 검색가 떠요. 2,500 읽었으니까. 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야, 구글에서 이 사이트 참가자들은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소통의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조금은 딱딱하고 무거울 수도 있는 분위기. 닷컴입니다. 그 담당 PD님께서 지금 오셔가지고 제가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숫자 100에 강수훈 대표의 센스 있는 한마디에 기차하는 한바탕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공감 누르시면 됩니다. 오늘은 블로그 교육 이렇게 해서 블로그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 하셨잖아요. 네, 안 그래도 제가 좀 계획하고 있었고요. 전에도 이제 다른 프로그램들 그런 강연 들었는데 다 저하고 좀 연관이 있었고 그러지 않아도 좀 저희 지식이나 뭐 이런 걸로 좀 쌓는데 도움이 많이 됐죠. 제 강의의 단점이에요. 강연 그들이 사는 이야기는 소통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뭐라고요? 이곳은 강수훈 대표가 업무를 보는 사무실. 청춘 문화기업 스토리박스입니다. 여기는 원래 그 스토리박스가 있는 공간이고요. 제가 창업해서부터 이곳에 입주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스토리박스가 있기까지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왔던 공간이 바로 이 공간입니다. 사무실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단연 책들. 평소 책 읽기를 좋아하는 강수훈 대표답게 다양한 장르의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아요? 제 스스로가 책을 읽는 걸 굉장히 또 좋아하고요. 선물 받은 책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생각하는 24이라는 책을 보면 스토리박스 더욱더 멋진 이야기 상자가 되길 본연의 가치를 잊지 말게 이렇게 쓰기도 있고 이 안에 보면 스토리박스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어요. 최근 스토리박스는 한 책에 소개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것 하나하나가 강수훈 대표의 기쁨입니다. 스토리박스는 강수훈 대표의 이름을 딴 순슈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지역 인디 뮤지션을 후원하고 수익금 전액이 불우이웃에게 쓰이는 지역 최초의 나눔 토크쇼입니다. 그 밖에도 헬스걸 권미진 씨와 야구 해설가 하일성 씨를 초청한 스토리 콘서트,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다양한 토크 콘서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스토리박스라는 비즈니스 아이템을 갖고 창업을 한 이유가요. 인생을 태어나서 성공의 기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인가? 돈이 많은 사람일까? 아니면 가장 건강한 사람일까? 가장 안정적인 삶을 산 사람일까? 어느 건 하나 틀린 건 없지만 제가 판단했던 저 사람 성공했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만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반기문 사무총장님을 만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반기문 총장님께서 저한테 연락이 오면 제가 안 만나겠습니까? 라는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좀 내가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삶. 그러면 이 스토리박스라는 곳에서 그런 만남의 중요성을 일깨워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스토리박스 아이템을 로 창업을 했고요. 그 법대를 졸업을 하고요. 사법시험을 준비도 했는데 번번이 떨어졌죠. 그래서 떨어지다가 과연 제가 처음에 도전했던 이
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라는 좀 철학적인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 길이 아니면 다른 길은 없는가라는 대안적인 인생에 대한 설계도 해보게 됐습니다. 이곳은 강수훈 대표가 작업하는 또 다른 공간. 스토리박스 사무실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어떤 곳일까요? 주로 이제 청년 창업자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각자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춰 나가는 그러한 협업의 공간입니다. 창업의 뜻을 품고 한자리에 모인 이들. 조금은 힘들고 외로운 길이지만 늘 함께 해주며 곁에서 힘이 돼주는 이들이 있어 큰 위안이 됩니다. 다음 날 조선대학교 후문에 위치한 건물 앞에서 강수훈 대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청춘들의 문화소통 공간 청춘 아고라인데요. 여기는 소통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누구나 오셔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그린 그림을 전시하고 싶으면 전시도 되고요. 또 자기가 뭔가 지혜를 공유하고 싶으면 강연을 하셔도 되고요. 또 음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서 음악을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이름도 아고라라고 지었습니다. 네. 아고라는 그리스어로 광장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요. 청춘의 마음을 가진 이들이라면 누구나 모여 함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가자는 뜻에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우리가 TV 보면 그 요리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막 옆에서 요리하면서 가르쳐주면서 서로 먹어보기도 하는 그 젊은 친구가 그걸 한번 해보고 싶다고 안이 와서요. 그걸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들도 많이 올 겁니다. 많이 오는데 이날은 조선대학교 후문에 위치한 도내기 시장을 살리고 청년들과 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열정과 낭만의 거리를 만들고자 이들이 뭉쳤는데요.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를 비롯해 도내기 시장 상인회, 동구청 그리고 스토리박스가 참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조선대학교 후문을 잘 살려볼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주를 이룬 거고요. 좀 작게 들어가면 여기서 마을 축제를 한번 해보자. 그다음에 뭐 골목 페스티벌에 대한 기획회를 해보자.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전제들이 있어야 되는지를 논의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들을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최대한 돈을 안 들이는 방안이 됐어요. 신구가 조화를 이루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들. 사뭇 진지하고 신중해 보이는데요. 굉장히 적극적이십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 도내기 마을이 과거에는 북적북적했던 데인데 그러한 기억들을 갖고 계시지만은 최근에 급격하게 낙후가 된 상황에 안타까워하셔서 어떻게 하면 이 마을을 살릴 것인지를 참 많이 고민을 하시고 오늘 이 회의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저희가 연락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처음에 이 공간을 마련할 때요, 함께 했던 분들이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하고 제가 참여하고 있는 스토리박스하고 또 여기 안에 음악에 대한 컨텐츠를 기획하는 S홀리데이하고 또 조선대학교의 공공 디자인을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점선면이라고. 이 친구들이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여기에 좀 참여를 많이 했고 지금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오픈이 돼서 이렇게 문화마을 주민협의회라는 협의체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늦은 시각 스토리박스 사무실. 강수훈 대표는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혼자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집중하는 그의 표정에서 사뭇 진지함과 그의 열정이 엿보이는 듯 하는데요. 오늘 눈물 젖은 두만강 토크쇼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늦도록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일 눈물 젖은 두만강을 주제로 토크쇼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다시 찾은 청춘아고라. 눈물 젖은 두만강 토크 콘서트를 앞두고 리허설이 한창인데요. 스토리박스와 예스 홀리데이, 섬선면을 대표하는 세 남자가 뭉쳤습니다. 행사의 순서를 꼼꼼하게 체크하고 서로 맞춰보고 있죠. 오늘 눈물 젖은 두만강을 주제로 토크쇼를 곧 시작할 예정입니다. 아, 토크쇼? 네. 어떻게 해서 시작을 하는 건가요? 무슨 음악하고요. 그 이야기가 결합된 신개념 복합 토크쇼입니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곧 진행될 토크쇼를 앞두고 사람들이 하나둘 건물 안으로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청춘 아고라에 우리 민족의 역사인 눈물 젖은 두만강을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강사님이세요? 예. 오, 왜 어떻게 인연이 돼서 오신 거예요? 우리 청춘 아고라 우리 사장님은 내 후배인데 이렇게 훌륭한 마을 이렇게 운동을 하니까 좋아서 이렇게 봉사하러 왔습니다. 오늘 주로 무슨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분단 한국 상황에서 나라를 빼앗겼던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 민족의 비원이었던 통일을 되살리기 위해서 눈물 젖은 두만강 노래를 하고자 합니다. 드디어 행사가 시작되고 건물 가득 부드러운 음악 선율이 흘러나왔는데요. 인디 뮤지션인 재즈 피에스타의 감미로운 음악으로 그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잠시 재즈 음악에 젖어들어 보시죠. 주로 우리 귀에 익숙한 클래식을 편곡해 재즈를 어렵게 느끼는 사람들 또한 더욱 편안하고 즐겁게 무대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좋죠. 이런 동네를 위해서 또 이런 문화가 생길수록 이 동네 발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큰 무대도 서보고 작은 무대도 서봤지만 이렇게 가깝게 볼 수 있는 관객들과 가깝게 소통하고 굉장히 거리도 굉장히 가까운 데서 연주를 했었고 저는 이런 느낌이 연주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재즈라는 연주가 이제 악보에 나와 있는 곡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의 느낌과 그때그때의 그 감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연주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이 음악에도 굉장히 많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오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눈물 젖은 두만강입니다. 재즈 피에스타의 공연이 끝나자 본격적인 토크쇼가 진행됐는데요. 사실은 이 노래에 대한 얽힌 사연들 이런 것들을 박동기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모였어요. 좀 그 말을 좀 끌어주시죠. 눈물 젖은 두만강에 어떤 이야기 얽혀 있는지. 네. 우선 저희가 어렸을 때 이 노래를 많이 들었고 우리 어머니가 밭을 매면서 이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커서는 술 먹고 그냥 노래방에 가서 크게 이렇게 때까고 감기 걸린 목소리로 이렇게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나요. 때까고 감기 걸린. 때까고라는 전라도 사투리인데 네. 거위. 네. 거위를 때까위라 해요. 네. 거위. 오늘은 눈물 젖은 두만강을 주제로 가사에 얽힌 사연과 이야기들을 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서나 쉽게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지역민들과 함께 공유하고픈 남자 강수훈 씨의 재치 있는 입담으로 진행된 재밌고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시간들이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것에서 그리고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과 직접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청춘아고라에서 이러한 기획을 많이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의 최대의 화두가 소통이잖아요. 그런데 이 소통을 갖고 문화를 만들어낸다는 걸 생각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행동하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뜻있는 분들이 좀 모이셔가지고 이걸 기획하는 과정에서 재밌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요. 또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의미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요즘 저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 청춘들이 가져야 할 열정을 강연을 통해 풀어내고 또 그것을 통해 성취감을 느낀다는 남자 강수훈. 앞으로 그를 통해 더 많은 청춘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감하며 자기만의 꿈과 열정을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다양한 길에서 살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제가 다시 한번 가면 안 될까요? 원래 이렇게 카트를 해줘야 편집이 더 편하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카메라 오면 부담스러워요.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이 파이팅이 오래 갑니다. 아, 우리 기아 타이거즈 올해 꼭 우승하시고 외국 선수들 많이 들어오시고. 화이팅! 기아! 화이팅!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저는 이름은 창피해요. 화이팅! 다시 한번.